네, 안녕하십니까. 스톡파이터입니다. 자, 오늘도 주식 한판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이 참 별로 안 좋습니다. 월요일부터 산뜻해야 되는데 장이 좀 별로 안 좋네요. 코스닥이 무려 1.82%나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고요. 대외적인 원인은 이제 중국 코로나 정책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계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. 오히려 중국에서. 그러다 보니까 중국 봉쇄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더 붉어지는, 그래서 이제 중국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도 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홍콩 증시도 많이 빠졌고, 중국 증시도 좀 상승 흐름으로 갈 것 같더니만 이제 또 빠지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.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금리가 좀 동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좀 약한 게 아니냐, 또 이런 실망감에 좀 증시가 좀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국내 증시의 원인인데요. 이 바로 세금의 문제죠.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.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굉장히 핫한데 이거를 유예를 해주는 대신에 기존의 아니었던 10억 대주주 양도세 10억을 내년도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은 많은 또 이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것도 이제 그 개인 본인뿐만이 아닌 직계 가족 포함 10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10억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선진국과는 달리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아직 많고 구조적인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데, 이 부분을 먼저 풀고 뭐 세금을 매기든가 해야 되는데,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만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더욱더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는,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더 긍정적인 방향, 좋은 방향으로 좀 개편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연말에 코스닥 폭등 한번 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, 제발 정책 당국자분들께서도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 오늘 상승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상한가 6개가 정도 나왔습니다. 생각보다는 좀 많은 상한가가 나왔고요. 피코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웰크론 한텍, 그리고 웰크론 한텍, 중앙 DNM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나왔죠. 지금 몇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제가 지금 뭐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제 기억으로 지금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 라이브라는 점을 좀 한번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3개 정도 더 상한가가 나왔는데, 중요한 것은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상한가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.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서 또 다른 재료가 나오면서 다른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성과가 제법 있죠. 오늘은 이제 해수 담수화 플랜트 신설과 그리고 수처리 기술 관련해서 또 모멘텀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수처리 관련된 사업을 또 국내 기업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뭐 웰크론 한텍이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그냥 웰크론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고, 뭐 시노펙스라든지 유보텍 이런 기업들이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섹터적인 흐름은 요게 좀 컸던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5G죠. 지금 바야흐로 카펙스의 시대인데요. 시설 투자,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늘어나고, 그 다음에 그 정책에 기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.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, 그 다음에 5G까지,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카펙스가 늘어나는,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쪽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, 통신 장비 역시도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통신 아니겠습니까? 통신이 안 되면 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미국과 그다음에 선진국 등에서 이제 투자가 좀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그 통신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도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섹터로 오늘은 좀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
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는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역시나 터졌습니다. 레몽레인이 아주 크게 터졌죠.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고 이거 잘 되겠다 바로 좀 직감했거든요. 1회 보고 2회 딱 지나니까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잘 오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레몽레인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3회차 때 시청률이 또 오르면서 월요일 날 시작하자마자 폭등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좀 수익 실현을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은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, 작은 종목들이 대부분 좀 올랐던 개별 모멘텀으로 그렇게 전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거래했던 종목을 말씀드릴게요. 자, 바로 레몽레인입니다. 재벌집 막내 아들이 이제 웹툰으로도 원래 유명했죠. 근데 이제 콘텐츠, 그러니까 비디오로, 영상으로 제작된 걸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. 더 스토리가 더 크게,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, 그런 전개되는 모습들이 흥미를 굉장히 많이 이끌었고, 그래서, 특히 제작사라 볼 수 있는 레몽레인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폭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저도 금요일 날 일부 매수했다가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좀 덜 팔았거든요. 월요일 날 또 마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자, 두 번째는 5G입니다. 5G도 전반적으로 섹터가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종목은 사실 HFR이지만은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좀 중소형주를 거래할수록 좀 더 이 변동성이 좋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차피 다 올라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RF텍이라는 종목, 좀 작은 종목을 거래를 했습니다. 통신 장비 기업은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부 다 일단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 기업이라면은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통신 장비 기업도 찾아보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좀 거래가 터졌고 조정을 한 3, 4일간 받았던 RF텍을 좀 노려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을 거래를 해봤고요. 물론 그 외로도 다양한 종목들을 이제 거래를 했지만은 좀 시장에 맞는 핵심 두 섹터를 한번 말씀을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월요일이 지나가고 이제 화요일이 오고 있는데요. 화요일도 제발 좋은 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